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인간하고서 급여 상승하면 보너스 많이 나오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 실시간 방송이나 댓글로 자주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드리기 이전에 실제로 개인회생 중인 사람으로서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2019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도에 제 생계비는 102만 원이었습니다. 1인 기준으로. 자, 그러면 내년 2022년 개인회생 생계비 얼마인지 잠깐 좀 보고 갈게요.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매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기준 중위소득, 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적인 개인회생에서의 생계비로 산정을 합니다. 2022년도를 볼게요. 중위소득 2022년, 그 다음에 1인 가구 194만 4,812원 곱하기 60%니까는 0.6. 내년에 1인 기준의 개인회생 생계비는 116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10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6만원 그리고 102만원 차익이 약 14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생계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갔고 내년이면 116만원이 되고 제가 신청 당시에 저의 생계비는 102만원인데 내년 되면은 생계비 인상된 만큼 제 생계비도 인상 반영을 해줄까요? 그래서 생계비를 14만원을 더 인정을 해주고 제가 내고 있던 변제금을 14만원을 줄여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의 생계비는 내년 2022년에도 2019년과 동일하게 10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에서 일부에게는 변제금 상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변제금이 인가 이후에 상향 조정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자, 첫 번째,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자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인가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조건부 인가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서는 인가 이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모두 해당돼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들 그 변제 계획안대로 인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제 단서 조항을 다는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년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나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을 더 내게끔 합니다. 그것을 보통 조건부 인가라고 해요. 이제 많은 경우 사실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에게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내가 조건부 인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을 받든 인가 결정을 받든 그런 결정문에는 조건부라는 표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동일해요.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개시 결정문과 인가 결정문은. 하지만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시 결정 이전에 보정 단계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정 과정 중에서 법원의 회생위원이 여러분에게 조건부 인가에 관련된 문구를 여러분의 변제 계획안에 추가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보정 권고를 볼게요.
앞에 뭐 쭉 이제 뭐 일반적인 보정 내용들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 10항 기타 사항란에 해당이 있음을 표시하고, 향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 수행 중인 매 1년마다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세무사 발행 등 제출한다. 만약 1회라도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고 보정 과정 중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보정 공고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은 조건부 인가예요. 다른 거 하나 또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 10항 기타 사항란에 해당이 있음을 표시하고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입 등 신고 의무, 향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 수행 중인 매년 7월 31일까지 소득에 관한 자료, 뭐 동일합니다. 연금 산정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등등등 제출한다. 소득 신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또는 면책 불허 같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십시오. 좀 전에 보았던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동일한 문장도 있고 뭐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문장이 섞여 있기도 해요. 동일한 것은 변제 계획안 10항 기타 사항란에 해당이 있음을 표시하고, 동일합니다. 조건부 인가인 경우 나오게 되는 보정 공고문에 어떤 공통적으로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한다 뭐뭐라는 문구를 기재하십시오. 이것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실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뭐 회생위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보다 요 회생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딱딱한 문체를 쓰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책 불허가 변제를 다 마쳤어도 면책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 10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타 사항은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짧게 변제 계획안 보고 갈게요. 이것이 이제 개인회생에서의 변제 계획안입니다. 쭉쭉 뭐 여러 내용들이 있죠. 뭐 1번, 뭐 2번, 3번 쭉쭉 어쩌고 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항이 10항이에요. 변제 계획안에. 이 공란에다가 회생위원은 이 문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조건부 인가에 대한 그 조건 사항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제 계획안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제출을 했다가 법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괄호 열고 있잖아요. 향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정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 수행 중인 매 1년마다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 세무사 발행 등을 제출한다. 만약 1회라도 이 행을 지체할 때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조건부 인가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조건부 인가인 경우, 그렇다면 무조건 나는 월급이 오르는 대로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것까지 야박하게 그렇게 뭐 트집 잡아서 무조건 변제금을 올리게 하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어떤 사회 통념상 우리가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 숙련도가 올라가고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금도 오릅니다. 그리고 또 물가도 오르고 어떤 돈의 가치도 조금씩 상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그 자연스러운 뭐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5%, 10% 혹은 뭐 10%, 20% 이렇게 오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보통 법원에서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주고 실제로 변제금 상향에 반영을 하는 그 어떤 기준선이 통상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법원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렇게 안 하니까는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인가는 어떤 사람들이 왜 이것을 받게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조건부 인가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은 근무 기간이 짧은 직장에 다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느 정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개인회생 신청 불과 수개월 전에 직장이 변경이 되고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옮겨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원래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 프리랜서라든가 영업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도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재적으로도 소득 변화의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또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개인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확실한 소득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 부분에서 뭔가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악용이나 이런 거 아닐지라도 뭔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기만 하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실제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후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소득이 들쭉날쭉한 영업소득자로 신청을 했었지만은 저는 조건부 인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령 조건부 인가가 나왔다 할지라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득이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해야 되는 뭐 30% 이상 뭐 이런 정도니까는 뭐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건부 인가인지 일반적인 개인회생 인가인지는 여러분이 개시 결정 이전에 보정 단계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더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리고 프리랜서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빚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만 잘 하면서 정신 건강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